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이게 여러분의 관심 목록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격이 다시 또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핵심 의미가 뭔지 딱 뽑아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지난 2월이었나요? 그때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고 장중에는 10만 4천 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이 상승세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이게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크게 보는 건 역시 그 미국하고 중국 또 영국 간의 무역 갈등 있잖아요. 이게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화 가능성도 슬쩍 내비쳤고 또 실제로 미국이랑 영국 간 무역 합의 소식까지 나오니까 위험 자산 사자 이런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 아,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지금 주식 사라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 분위기가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이미 가격에 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특히 주말에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시장 기대보다 좀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위험 선호 분위기가 주된 동력인 셈이죠. 시장 분위기도 그런데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이 사람들 움직임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누적 순효 예백이 4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꽤 큰데도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단기 투자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특히 골만삭스 같은 전통적인 금융 강자잖아요. 이런 곳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 그 IBIBIT 보유량을 1분기에만 28%나 늘렸다는 건 이건 주류 금융관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 같아요. 하긴 마이클 세일러처럼 계속 비트코인 외치는 분도 있고 또 스트라이브 자산운용 여기는 아예 저평가된 회사를 사서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엄청난 전략까지 내놨더라고요. 네, 정말 공격적인 전략이죠. 근데 이런 큰 기관 말고도 그 중소기업들의 비트코인 자산 채택률이 작년 대비해서 154%나 급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또 미국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주 정부 차원에서요. 미청구 자산, 그러니까 주인 없는 자산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점점 기업이나 공공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더 큰 힘,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 변화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금리나 달러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요. 일본 정도 빼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일부 분석가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중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엄청나거든요. 한 2.5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걸 팔아서 그 돈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 환경도 좀 바뀌는 분위기예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자산 리더십,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하고 소송 중이었는데 여기서 합의안을 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요. 또 통화감독청 OCC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서 이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정말 뭐랄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전망은 정말 다양해요. 빌 밀러 같은 유명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결국 금시가총액 한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넘어서 개당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엄청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목표가가 12만 달러였는데 이거 너무 낮게 잡았나.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랄까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반감기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제 그 효과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오히려 유동성에 더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그 본질적인 한계.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요. 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디지털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달러랑 같이 공존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가능성, 이걸 점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어쩌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또 규제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보이고 여기에 거시경제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둘러싼 판 자체가 지금 크게 바뀌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과거의 금융 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다음번에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그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어쩌면 통화라는 것 자체가 진화할 차례가 온 건지도 모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 최신 소식,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2025년 말 가격 전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자료들 보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뭔지, 또 연말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2025년 5월 15일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4천 달러 선을 넘었어요. 아, 네.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7만 5천 달러 근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와. 그거 생각하면 꽤 인상적인 반등이죠. 이런 회복세의 배경이랑 또 연말 전망에 대한 재미있는 시각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 기술적 반등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최근에 미국하고 주요 교역국들 있잖아요. 뭐 영국이나 중국 같은 네네. 이런 나라들하고 무역 긴장이 좀 누그러진 분위기. 이게 투자 심리에 좀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관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든 거죠. 아하.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특정 정치 뉴스에 시장이 확 반응하는 거죠. 아, 그 정치 뉴스에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더 주류 자산이 되어간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은 진짜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 같아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맞아요. 기관들 참여가 확실히 들었어요. 이게 눈에 띄는데요.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들어간 거. 아, 그거 큰 뉴스였죠. 네, 단순 상장 이상으로 상징성이 크죠. 그리고 아부다비 국부펀드 있잖아요. 네. 거기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 4억 달러 넘게 투자했다는 소식은 이건 정말 놀라웠죠. 국부펀드까지요? 네. 그리고 뭐 DDC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아예 재무준비 자산으로 삼겠다. 이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JP모건 같은 것도 올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전통 금융 강자까지 확실히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네요. 그러면 규제나 기술 쪽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항상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규제 쪽은 미국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랑 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뭐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약간 기대감을 주긴 했어요. 물론 뭐 구체적인 건 더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기술 쪽은 스트라이프 같은 큰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등 실제 사용 사례를 늘리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죠.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연말 가격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상당히 좀 대담한 예측들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호주 ETF 운용사 중에 글로벌 X라고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런 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20만 달러요? 와. 네. 근거로는 뭐 시장 심리가 좋아졌고, 그리고 기관이나 개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일부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같은 걸 꼽더라고요. 베네크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점차 금을 대체하는 투자 자산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20만 달러? 진짜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건데. 근데 뭐 모든 예측이 다 이렇게 밝은 건 아니겠죠? 특히 지난 반감기 이후 가격 움직임이 예전이랑은 좀 달랐다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상승폭이요. 과거 2012년, 2016년, 2020년 때랑 비교하면 좀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반감기 같은 공급 요인보다는 뭐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기관 투자 확대 같은 수요층 요인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간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낙관론에 좀 찬물을 끼얹는 시각이나 뭐 경고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특히 기업들이 막 비트코인 사서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네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네, 바로 그거요. 스트래티지. 그런 사례들 보면서 이게 혹시 기업 본연의 사업 혁신이 좀 부족한 걸 가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날카롭습니다. 비트코인의 뭐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하고요. 일리가 있네요. 게다가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 못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뭐 밈코인 발행하고 거래소나 채굴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암호화폐 사업에 꽤 깊게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백악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이슈가 앞으로 규제 방향이나 시장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둬야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기관들이 막 들어오고 $8 같은 큰 흐름 속에서 20만 달러 같은 엄청난 전망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과거 패턴이랑은 다르고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는 전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 변수까지 정말 여러 힘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딱 이처럼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각을 담고 있었어요. 뜨거운 기대감하고 또 차가운 경고가 같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점점 더 기존 금융 시스템, 또 기업 전략, 심지어 정치 권력이랑 막 얽혀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이런 외부적인 힘들에 더 크게 좌우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시작이었던 기술적인 이상, 탈중앙화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 길을 이끌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시장 전망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사들입니다. 뭐 5월 기록적인 상승세도 있었고 또 규제 관련 소식, 알트코인 분위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이번 분석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그 비트코인 급등의 진짜 배경은 뭘까? 그리고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런 핵심 예측들을 좀 명확하게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죠. 5월 22일에 11만 1000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 4월 저점이 7만 4,500달러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47%나 치솟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분석가들은 몇 가지 요인을 좀 꼽고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 또 완화된 글로벌 무역 긴장, 이런 거시적인 분위기도 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쪽으로 자금이 정말 꾸준히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5월에만 40억 달러 이상이라니 이 자금의 힘이 막 느껴집니다. 옵션 시장 미결제 약정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 트레이더들이 11만 6천 달러 그 이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 뭐 이렇게도 익힐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 ETF 자금 유입하고 시장 심리가 딱 맞물리면서 분석가들의 가격 예측치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달러,
빠르면 5월 말까지 13만 7천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이런 강세 분위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고요. 중간에 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같은 악재가 있었는데도 비트코인이 꽤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준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전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인 셈입니다. 제도권 움직임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미국 텍사스주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걸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내용인데요. 주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할 길을 열었다. 와,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반면에 알트코인 쪽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는 다르게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관은 좀 현실적인 승인 시점을 올해 한 4분기 초 이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제도권의 접근 속도에 명확한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시장 규모나 성숙도 문제일까요? 아니면 규제 당국의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참 궁금한 지점인데 제도권 진입 속도는 차이가 나는데 또 흥미로운 건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 이 레벨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 같은 특정 알트코인 거래량이 하루에 막 1조 4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비트코인에 좀 집중하는데 개인 자금은 알트코인 쪽으로 몰리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활기를 띠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카이코 같은 데이터 분석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사이클은 과거랑 좀 다를 수 있다.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호 현상하고 전략적 자산 편입 추세가 워낙 강해서요. 그래서 비트코인 중심의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기업이 솔라나 같은 걸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무게중심은 비트코인에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분석처럼 거시경제 환경이 좀 괜찮다면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자금 흐름 그리고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비트코인은 강력한 ETF 자금 유입하고 긍정적인 심리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텍사스주의 움직임처럼 제도권 수용 신호도 있지만 또 알트코인 ETF 승인 지연 가능성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알트코인 시장 자체는 활발하지만 기관 중심의 비트코인 선호 현상도 뚜렷하고요. 자,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이건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지연은 좀 정체 구간 같단 말이죠. 이 서로 다른 속도가 앞으로 몇 달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의 상대적인 가격 움직임 또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독주가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지연된 만큼 나중에 알트코인 ETF가 승인될 때 더 큰 에너지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5월 말 비트코인 시장 움직임, 그리고 또 그 이후 전망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입니다. 최근 가격 변동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좀 주춤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장기적인 상승 전망은 여전히 유효할까? 전문가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죠. 자, 그럼 자료를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5월 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약 11만 달러 후반대에서 10만 5천 달러 선까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같은 그런 외부 요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단기 보유자나 장기 보유자나 다 이익을 좀 실현하려는 움직임, 이것도 포착됐다고 하고요.
특히 그 온체인 분석,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추적하는 거죠. 이걸 보면 장기 보유자들이 약 4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움직임은 분명히 단기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외부 요인들하고 맞물려서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나 좀 횡보할 가능성 이런 걸 제시하는 분석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12만 달러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5월 30일에 만기였던 비트코인 옵션 물량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 약 1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네,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좀 고려할 변수들이 꽤 있군요. 근데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하고는 또 별개로 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이죠. 자료들을 보면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정말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예측치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담해요. 스톡머니 리자드 같은 분석가들은 2025년에 20만 달러 돌파 가능성 얘기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ETF 자금 유입을 근거로 해서 비슷하게 20만 달러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파워 법칙 모델이라고 하던가요. 과거 가격 패턴의 수학적 관계 같은 걸로 예측하는 스민스톤 위드 같은 연구자는 22만 달러에서 최대 33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석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가격을 예측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동력이 배경에 있습니다. 우선 과거 강세장 패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6년이나 2020년 반감기 이후 패턴과 유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요. 과거 패턴과의 유사성. 그렇죠.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제가 보기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입니다. 기반 투자자요?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월 한 달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넘는 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와, 40억 달러.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분으로 약 20만 BTC를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라든가 또 게임스톱 같은 상장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례 한 4,710 BTC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산으로서의 인정받는 느낌? 맞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이런 강한 매수 심리를 뒷받침하는 지표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가격 예측,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특히 기관의 참여 확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좀 종합해 본다면 청취자님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까요? 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관세 문제라든가 또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 12만 달러 저항 같은 변동성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ETF를 통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라든가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다수라는 점이죠. 결국은 단기적인 파도와 장기적인 큰 흐름,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특히 기관 투자 확대 같은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장기 가격에 미칠 영향,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과 또 장기적인 상승 기대감이 공존하는 비트코인 시장의 현재를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보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기관, 심지어는 정부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의 성격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변동성의 성격이요? 네, 예측 불가능성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적 위험 같은 게 생겨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